옛날에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즉 과거 공부하려면 항상 읽었던 책이 논어책입니다. 그래서 논어책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줄줄 외워야 비로소 관료가 되거나 또 어디 가서 나 논어 좀 읽었다라는 소리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논어책을 읽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글자 수도 많지만 내용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하나 딱 잡은 게 뭐냐면, 논어에서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문양이 어떤 문양인가, 이게 오늘 제 논어책의 가장 중요한 강의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원래 인문의 원래 뜻은 뭐냐? 제가 지금 사람인자 그럴 문자라고 안 썼죠. 예. 사람인자 문양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책을 많이 읽거나 뭐 글지식이 많다 그래서 인문학 공부한 게 아니라 사람의 살아가는 문양이 참 아름다운 분이 진짜 인문학자예요. 논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인간의 문양이란 뭐냐? 집에 들어가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밖에 나와선 윗사람 공경할 줄 알고, 또 주변 친구들하고는 신뢰와 약속을 지키고, 또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는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자라면 참으로 아름다운 인간의 문양을 갖고 사는 자이다. 이걸 논어에선 군자라고 얘기합니다. 공자의 어린 시절은 참으로 불우했다고 해요. 사마천 사기에 보면 공자의 어린 시절 3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대요. 24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니 홀어머니 밑에서 큰 거죠. 정말 인생의 가장, 요즘은 흙수저라고 표현해야 되나? 좋은 집안 출신이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 얼굴도 없어요. 그냥 어머니 혼자만 계셨던 것 같아요. 저 산동성 곡부라고 하는 시골 동네, 권리라고 하는 일명 빈민가 거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인생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켰죠. 왜? 아름다운 인간의 문양은 지금의 나의 한계를 극복하고 끊임없이 수련을 통해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가장 위대한 인간이다라고 너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자는 끊임없이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개천에서, 이게 공자님 얘기예요. 모든 인간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출신 성분 배경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자기가 노력만 하면 뭐가 될 수 있어요? 뭐가 될 수 있어요? 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군자가 될 수 있대요. 그래서 공자는 자기 쭉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요. 나중엔 제자들이 모여들고 어마어마한 학파가 만들어집니다. 수없이 많은 제자들, 재벌 출신도 와요. 제자로 부모 자식이 같이 와요. 공부하겠다고. 자로 같은 조폭 출신도 모여들고 여간 온갖 성분의 사람들이 공자에게로 몰려들어요. 왜? 그 사람이 꿈꾸는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문양이 뭔지를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구가 그래요. 선생님은 참 이렇게 아는 게 많습니까? 아니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 모든 걸 통달하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성인의 자질을 갖고 태어나신 모양입니다 라고 그래요. 공자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해요. 저요? 제가 이렇게 많은 것이 많고 통달한 이유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한번 읽어보세요. 오소야 천야라, 고 다능비사라. 잘 따라 하시네요. 뭔 뜻인지 모르겠죠. 나는 소시적에 천하게 살았대요. 미천한 존재였대요. 집안 형편이 별로 안 좋았대요. 개천에서 태어났대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개천에서 천하게 자랐던 내 젊은 그 어린 시절이 능력을 키워줬대요. 비사, 수없이 많은 비천한 일에 대해서. 이해돼요? 내가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서 좋은 집안에서 자랐으면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을 거래요. 그런데 너무나 힘들게 어린 시절 정말 미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내 인생이 이토록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었다. 이게 논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논어에서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형이 뭐예요? 비록 바닥이지만 그 바닥을 딛고 일어나면 얼마든지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이게 논어에서 얘기하는 인문,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나중에 자기 인생을 회고를 해요. 난 어렸을 때 미천하게 자랐어. 참 해보지 못할 일 다 해보고 살았지. 15살쯤 됐으면 중학교쯤 됐나요? 지학, 내가 배우겠다는 것에 꿈을 뒀어. 뜻짓자, 그래 배워야 산다.
그리고 한 15년이 지났지만 립, 그 배움의 전문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10년이 지나니까 불혹, 안 입을 자, 혹될 혹자, 어떤 일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정신적 태도를 갖게 되었어. 50쯤 되니까 그래, 내가 왜 태어났는지, 하늘이 나를 왜 존재하게 했는지 그 천명을 이해하게 되었지. 그리고 60세쯤 되니까 귀가 순해졌대요. 이순이라 그러죠. 왜? 환갑을. 어떤 얘기를 들어든 그냥 순이 들어가서 순이 나왔대요. 순리를 깨달은 거죠. 그리고 70이 되니까 종심소욕 불유구라, 쫓을 쫓자 마음 심자, 내 마음을 쫓아 살아도 어떻게 살아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뭐 40에 불혹이라는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50에 지천명, 60에 이순 많이 들어봤죠? 그럼 70은 종심이고 80은 뭐예요? 80은 없습니다. 73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공자가 나는 어렸을 때 힘들었어, 천하게 자랐어, 그러나 그것이 경쟁력이 되었고 그래서 내 인생 15살 때부터 난 끊임없이 나란 존재를 확장시켜서 지금의 내가 된 거야 라고 얘기해요. 전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정말 요즘 젊은 사람들 꿈이 그거더만. 네 인생의 꿈이 뭐냐? 세 글자인데 건물주. 글쎄요, 건물주가 되는 게 행복하긴 하겠네요. 매월 월세 들어오고 그게 행복할까요? 노노는 행복하지 않대요. 오히려 힘들지만 그 힘든 그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내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뛰어 올라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인간의 문양이다. 이게 노노에서 얘기하는 인문학입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게 위대하지.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동양에서는요, 가장 아름다운 인간은 부모님 재산 물려받고 건물 물려받은 사람이 아니라 저 바닥에서 스스로 노력해서 한 일가를 이룬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가장 위대한 인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왜 우리 동양에서 얘기하는 노노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아름다운 성공한 인간형, 네 글자로 뭐라 그러죠? 크게 읽어보세요. 자수성가. 스스로 자자, 손수자. 남의 손 안 빌리고 부모한테 도움 안 받고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이룰 성자, 집가자, 내 일가를 이룬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인간의 문양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노노 책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전 충청도 꼴짜기에서 글을 배웠거든요. 태어나니까 우리 할아버님이 우리 동네 글방 훈장 선생님이셨어요. 어려서부터 무릎 꿇고 자활 기위냐 효제요 범상자선. 제가 이 논어 책만 읽으면 남들이 그래요. 글만 들으면 70대 못을 해. 어려서부터 이렇게 읽었는데 제 가슴에 가장 와닿는 글귀가 바로 이 글귀였어요. 동몽선습의 첫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내가 한번 할 테니까 따라 읽어보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천지지간, 만물지중, 유인최기. 글자만 봐도 들어오죠? 하늘과 땅 사이 이 공간 가운데, 만물지중, 모든 존재하는 만물의 무리 가운데 유인, 오직 인간이 가장 귀한 존재니라. 이게 유교에서 얘기하는 헌법 1장 1절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하늘과 땅 사이 어떤 존재보다도 가장 귀한 존재로 태어났다. 그러니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가장 위대한 하늘의 마음을 갖고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슴속에 다 뭐가 있어요? 하늘이 있대요. 하늘. 서로 둘씩 마주보고 서로 얘기해 보세요. 하느님이라고. 좀 공손하게요. 그게 논어에서 얘기하는 가장 아름답게 사는 인간의 문양이에요. 나도 하나님이고 너도 하나님이래요. 저 밑에 나보다 직업이 좀 천한 사람이 오더라도 하나님이라고 존경해 줘야 된대요.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성별, 직업의 귀천 상관없이, 출신과 상관없이 다 하나님으로 태어났대요. 왜?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천지지간에 가장 위대한 존재라는데요. 전 논어를 읽다 보면 이런 데서 막 가슴이 떨려요. 한 인간이 이 우주 사이에 가장 위대한 존재로 태어나서 그 힘들고 어려운 내 인생의 역경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간다는 거야말로 논어에서 꿈꾸는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는 이 논어책을 읽으면 보입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이 있다면 이 철학이 우리한테 아주 몸소 갖고 있는 일종의 유전자 같은 거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외적의 침입도 받고 경제 위기도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경을 통해서 우리 민족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왔다면 우리 민족의 삶의 문양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교에서 꿈꾸는 역경 극복의 문양을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오늘 좀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논어책을 제가 이 11,500글자를 쭉 처음부터까지 이렇게 읽다 보니까 군자란 말이 나와요. 군자 들어보셨죠? 논어에서 꿈꾸는 가장 위대한 인간의 문양을 군자라고 얘기합니다.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논어책에 나오는 군자라는 단어는 총 몇 회? 몇 회요? 200회는 너무 많고. 예? 예? 10만 번이요? 글자 수가 11,500글자예요. 어쨌든 논어책에 군자란 단어가 쭉 세어보니까 제가 세어봤거든요. 107번 나와요. 군자는 뭐 그 중에 한두 가지는 우리가 항상 들어봤을 거예요. 군자는 하면 떠오르는 거 없어요? 군자는 군자는 대로행이다. 예, 그런 말은 없습니다. 비슷한 말은 있어요. 군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샛길로는 안 다닌대요. 꼼수는 안 쓴대요.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그 손해를 감수한대요. 왜? 그게 군자가 살아가는 삶의 문양이니까. 전 그래서 오늘 이 논어책을 여러분과 같이 읽으면서 그 수없이 많은 얘기 다 할 수 없으니까 군자라는 인간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만 좀 뽑아서 오늘 압축 정리해서 논어책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가장 위대한 군자의 삶의 문양이래 라는 요점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주임새 좋습니다.